저는 연애 6년 하고 와이프와 결혼했어요. 식 올린 지 3년 됐고요. 연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인사드리고 장모님 댁에서도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처가에 들른 것도 거의 9년이나 되었습니다. 처가에 다니면서 장모님과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장모님은 전라도 분이라서 그런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쌀쌀맞고 도도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현재 나이가 55세인데도 중년 여성의 순박한 모습이었고 굉장히 도시적이기 때문에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나면 한 40대 중반까지는 볼 수 있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제가 장모님 몸무게는 모르지만 옷은 55 사이즈를 입는 것 같아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잖아요. 첫 번째로 장모님의 몸을 보게 된 것은 집에서였어요. 장모님은 집에서는 언제나 편안한 원피스 복장으로 계시는데 그날따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일찍 잠이 드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직 퇴근도 안 한 상태였고요. 그때는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 뭘 가지러 간다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 문을 안 닫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던 중 안방 안쪽으로 장모님이 주무시는데 원피스가 올라가 다리살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지나치기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안방 문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딴 데 신경 쓰느라 제 행동은 안중에도 없었죠. 몇 번이고 장모의 다리살을 보면서 기억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대상은 장모님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장모님의 다리살을 본 한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간에도 장모의 다리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있었습니다. 곧 사위될 놈이라고 간간히 방심하고 옷차림을 느슨하게 할 때가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장모님 댁에 디지털 도어록을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인터넷 개통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게 불량이었는지 한동안 닫히면서 문이 잠길 때 소리가 뿅뿅고 잘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참 결혼 전에 사진 찍고 가구 전자제품 보러 다닌다고 바빴던 때일 거예요. 와이프 회사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퇴근해서 처가에 먼저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좀 일찍 했거든요. 당연히 처가댁 디지털 도어의 비번은 제가 알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혼자 집에 계셨을 텐데 화장실 안에 계신 것 같더군요.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화장실서 용변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인기척을 내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은 지 채 1분도 안 되어서 장모님이 화장실서 나오시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나오셨습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툭툭 치면서 나왔는데 나오는 동안에도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신 거였죠. 저는 얼어붙은 자세로 장모님을 보게 되었고 장모님이 머리를 드는 순간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동안 장모님이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에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갖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네 언제 왔느냐? 부터 겨우겨우 말씀하시다가 끝내는 오늘일 너무 창피하다고 하시고는 그날 끝내 식구들이 모두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셨죠. 저는 저대로 와이프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아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충혈된 내 보물을 진정시키는데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날 장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자를 품을 충분한 자격 있는 몸이었습니다. 제 눈이 카메라였다면 그 순간을 남김없이 찍어서 저장해두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몇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건은 제 손으로 직접 장모님을 탐했습니다. 결혼 후 안 사실이지만 장모가 치질이 많이 심하더군요. 심할 땐 과다 출혈로 인해 빈혈로 쓰러지실 때도 많다고 합니다. 와이프랑 집에서 밤 11시인가 잠이 들 때쯤이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너무 아파서 바로 응급실 좀 가야 할 것 같다고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잠잘 시간에 갑자기 부르시는 거라 많이 피곤했고 좀 못마땅한 티를 내며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께서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하셔서 새벽에 응급실로 가셨고 응급처치를 하고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전문의가 오더니 CT 촬영 결과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며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장모님이 어지럽다고 하셨고 와이프는 아버지는 자기가 돌볼 테니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좀 쉬게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이 어지럽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을 소파에 앉혀드리고 안방에 이불을 깔고 나왔더니 장모가 소파에서 거의 혼절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장모님마저 응급실로 보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했지만 우선 호흡 상태는 고른 것 같아서 그냥 우선 눕혀드리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장모를 안아서 안방으로 모셔가 깔아드린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려는 찰나 내 안에 늑대가 꿈틀거렸어요. 혹시나 장모님이 깨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장모님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드리려고 안마을 하는 척 어깨를 주물러 들리고 팔뚝과 종아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괜찮으시냐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길래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뭘 하더라도 화가 잔뜩 난 내 보물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장모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아직도 세상 모르고 혼절한 상태라 용기를 냈습니다. 장모님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장모님과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꼭 껴안아주고 옷을 다시 입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드린 뒤 안방문을 닫고 나와 와이프의 방에서 다시 한번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뒤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와이프가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장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와이프가 엄마를 간호할 테니 장인 어른께 가보라고 하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한동안 혹시 장모가 제가 저지를 짓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처갓집 방문을 주저했습니다. 와이프는 내가 처갓집을 잘 안 간다고 난리였지만 도둑이 제발 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를 한 달 정도 지나고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사위 요새 왜 통 안 와? 많이 바빠? 사위 보고 싶어도 안 오니까. 볼 수가 없네. 오늘 자네가 좋아하는 꽃게탕 해놓을 테니까 오늘 와서 밥 먹고 가. 장모는 내가 했던 짓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모님의 말에 왠지 힌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얼른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와이프랑 같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야근해야 한다며 혼자 먹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일을 사들고 장모님께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티도 안 내셨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다 먹고 난 뒤에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배부르게 먹었나?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라고요. 장모님은 그날 다 알면서 티도 못 내고 저를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밥을 차린 거라고 하면서요. 장인어른은 출장 가서 내일에나 온다고 하셨고요. 저는 장모님이 리드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 심볼은 장모님과 찰떡같이 잘 맞았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를 종종 부르셨고 저는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모님은 젊은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하면서 제 와이프가 부럽다고 하셨답니다. 참 우리 장인어른 얘기를 빼먹었네요. 응급실에 간 다음 날 바로 정밀 검진 받으셨는데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머리 아픈 것은 그냥 신경성 스트레스 같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혹시나 뇌종양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장모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를 부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